자, 그 다음 팩터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시진핑의 그 대만 침공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제 중국 인터넷에는 이제 불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분위기가 이제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택동 지지자들은 푸틴 본받기 운동,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캐치프레이즈 내걸면서, 자, 지금 현재 푸틴은 돈바스를 침공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킨맨 그리고 막수 섬을 침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너는 푸틴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자, 서방하고 나토가 서방의 서방과 나토 이 동구 확대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자, 이처럼 이제 우리도 대만이 우리를 약을 올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 이 대만을 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중국 사회 시민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팽배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반나토 성향,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반미 성향, 이거하고 또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계속 지금까지 고조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019년 이래로 중국의 전투기는 수시로 대만 영공을 침범했고, 또 올 3월 달에조차도 3월 초에도 약 한 21대의 중국 항공기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서 또 중국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대만 먹는 거는 일도 아니다. 100시간 이내, 그러니까 4일 내에 우리가 충분히 대만을 집어삼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만은 자, 이게 대만이나 이 아태 지역에 투입할 그런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쟤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가 대만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은 자,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대만 침공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자, 이제 우크라이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칠 경우에 러시아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만 침공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시진핑이 과연 대만 침공 가능할까? 자,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힘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겪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아니면 고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대단히 지금 현재 시진핑이 이렇게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여력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만약 푸틴이 침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게 대단히 높다.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달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 내에서는 반미 열풍이 또 이제 고조되고 뭐 이게 계속 지금 양국 간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자, 러시아를 자, 이쪽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아니면 예컨대 아시아 태평양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쪽 축선에서 두 개의 축선에서 싸울 수가 있겠다. 이제 듀얼 컨테인먼트 policy. 이것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고 있는데 1979년부터 비록 그 수교가 이제 단교 상태지만 그러나 대만의 자체 방어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항상 대만을 그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대만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중국은 대만을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지금 현재 중국보다는 대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군사 공격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 이거를 이 시진핑은 차후로 미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완전히 이제 포기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차후로 미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진영이 계속 단결하면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고 뭔가 이제 앞으로 만약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만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토도 지금 현재 강화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서방 진영과 나토 이것은 이제 결코 그 대만의 어떤 이런 피침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언제 그럼 대만을 칠 것인가? 자, 이 얘기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이제 세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그렇게 체감할 때 그때 가서야 이게 대만 침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만을 쳐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극소수다. 이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쳤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에 자,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 이쪽에 대만 진영에 이제 전부 지원 세력은 나선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호주, 인도, 나토, 서방 진영들이 줄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뒤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함대다. 그래서 중국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전부 함께 막 뒤섞일 경우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 군사훈련을 이 동진화해서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컨대 연합군사훈련을 했다는 거죠. 작년 2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뭉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럼 북한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북중러 연합이 이게 다시 부활돼서 이제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상황이 대단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미일 연합 이런 측면에서 가만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도 대만 지원 이쪽 축에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서 자, 이쪽 한편에는 러시아, 중국 반미 세력들 그리고 저쪽 한편에는 미국과 서방 진영 간의 이제 한판 승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대만 중국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교훈 시사점인데 과연 중국의 그 대만 침공 문제 이것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까 얘기로 대만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야 푸틴이 친 것처럼 시진핑 너도 대만을 쳐라 이러면서
흡사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이 언론 지면을 전부 수를 놓고 있는데, 과연 그런 객관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하고 대만 문제하고 이게 지금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이거는 과거부터 아까 얘기대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시진핑 3기, 자, 올 3월부터 3기인데, 이 외교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그러니까 2027년이 되는데, 이전까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년이니까, 이제 4년 내에 이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어느 정도 증폭된 그런 그건 있지만, 그러나 객관성을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찾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쳤다 이런 거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이걸 필연적으로 이제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침공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하고 대만 침공을 이거 연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를 연결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푸틴은 대만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조차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의 솔직한 얘기는 이제 반미 동맹, 러시아하고 이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후 복구 개발, 여기에 참여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푸틴은 이제 시진핑 주장, 이거는 여태까지 지지해 왔다. 그러니까, 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얘기를 시종일관 이제 푸틴이 하고, 시진핑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주장, 시진핑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야기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사들도 여기서 노출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군대, 세계 2위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허당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 푸틴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당이다 드러났고, 또 러시아 군대 장군들이나 이들 장교들 리더십, 이런 것들, 작전, 스킬,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군수 지원 문제, 병차 보고 문제, 이런 것들이 허술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똑같은 중국에 대한 문제, 시진핑에 대한 문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 푸틴처럼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처럼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만약 침공하려면 지금 전력까지는 어렵고,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앞으로 2, 3년 동안 더 전력을 강화해야 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제 승리했을 경우 이제 서방 진영의 대만 지원, 이거는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만약 장기화가 돼가지고 러시아의 국력의 약화가 이게 초래될 경우, 이제 이 러시아는 중국의 예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만은 어떤 교훈을 받는가?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교훈으로 받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단호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단호한 저항의식,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난민 지원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27톤에 달하는 의약품들도 이제 내놓고, 이처럼 지금 전부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외교부 장관,
조셉 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대만 자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주민 여러분들은 우리 대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이런 인스피레이션을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전제 그 세력 그러니까 푸틴의 그 어떤 야만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어떤 이런 압력에 대해서 어떤 강요에 대해서 국권이 지금 반대하면서 나가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아주 그 인스피레이트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대만 사람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Ich bin Ukraine.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우리 대만 주민들은 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 우리는 여러분 뒤에 서 있다. Stand with Ukraine.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서방 진영은 우리 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체제와 법치국가 이 가치를 지금 존중하면서 이거를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대만 편에 지금 서방 진영을 쓸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좀 느끼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 친국 만약 침공했을 경우에 이것은 중국 애들은 이거를 통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천만에 이게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통일로 간주를 안 하고 우리는 체제의 사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 푸틴의 공세에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적극 방어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